국지에 기업이니만큼 이 내부 통제 구조, 뭉뚱그려서 내부 통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센터의 기능이 있거든요. 준법 감시 센터의 기능이 이거죠. 직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해야 되는 게 주주에 대한 의무일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뭐 S전자의 직원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예. 아니, 뭐 정확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정우의 업스테이지 자문은 네이버에 알렸고 허락 맡았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한 2번, 3번 보다 보니까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한 말이 없더라고요. 네. 정작 중요한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아무 말이 없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정우 후보가 이 주식은 업스테이지 설립 시에 받았다. 자문 과정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저희 회계사업계에선 일본 단어인데 왁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틀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식 파킹 의혹, 네네. 본인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정치 검사 시절에 버릇을 먹고 지다 그렇게 예,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 예. 문제 또 네이버 재직 시절과 관련된 뭐 이해 충돌 문제 여러 가지 예.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하정우 후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본인의 입장을 또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지금 이제 소위 업스테이지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하정우 후보의 주장이 다 맞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맞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다 맞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다 틀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해 충돌이다. 이 이해 충돌 네 글자.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일컬어지는 분도 가볍게 이제 식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는데 김회계사 그건 이해충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네. 이제 뭐 주택에는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부과되는 겸업금지와 관련된 건데 이런 마인드가 조금 많이 한번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금은 멀리 가서 이 국회의원분들 뭐 산자위 소속 의원들도 주식 가지신 분들 많아요. 가지신 분들 많고 특히 기왕에 뭐 조국 전 의원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조국 대표하고 뭐 잘 아시잖아요. 인연이 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현 대표죠. 무슨 예. 말을 했냐면 우리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임기 중에 22대 임기 중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졌었는데 저는 그 입장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계사들은 옛날에 제가 이제 회계사가 지금 몇 년 됐지?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옛날에는 주식 많이 했어요. 저 회계사 초기에. 그래서 이제 다들 항상 이제 표정들이 안 좋았죠. 이제. 그러니까 회계사들 따라서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법률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회계법인이 있다. 뭐 A 회계법인이 있다라면 사실상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주식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계사들이 2,000명이 있다라면 요즘 뭐 1,000명, 2,000명 되는 법인들 많으니까 거기에서 A 회계법인의 고객 회사는 2,000명 모두 다 주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먼 길을 갔는데 그 하정우 후보는 네이버의 AI 담당 이제 정확히는 센터장 등기임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고 이제 저는 등기임원에 준하는 뭐 미등기 임원 뭐 이런 정도의 역할로 봐도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네이버의 업무 영역과 겹치는 AI 영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의 주식을 가지게 됐느냐. 이건 명확히 이해 충돌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이버의 이익과 업스테이지의 이익이
윈윈이 될 수 있다라면 가능한 어떤 행태인데 이게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이익은 업스테이지의 손해이고 업스테이지의 이익은 네이버의 손해라면 이거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죠. 내지는 경업 이쪽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편익을 수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과장이냐? 5,600억 그 국민성장펀드인가요? 이것을 선정하는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때 네이버와 업스테이지가 경쟁을 했었고 실제로 네이버는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라면 이와 같은 하정우 후보의 이 업스테이지 주식 보유는 명백히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그리고 네이버 재직 중에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이때 뭐 공직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죠. 이해 충돌이라는 건 어떤 상도의를 어겼다 약간 이런. 아니요, 이건 상법상에도 어긋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명확히 있거든요. 경업금지가. 네. 그런데 그러면 하정우는 등기이사가 아니야. 한데 이제 하정우 씨 정도의 AI 센터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왔을 때 그 직함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있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그럼 김경률 근로계약서 봤어? 이거는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굴지의 기업이니만큼 이 내부 통제 구조, 뭉뚱그려서 내부 통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센터의 기능이 있거든요. 준법감시센터의 기능이 이거죠. 직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해야 되는 게 주주에 대한 의무일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뭐 S전자의 직원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뭐 정확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준법감시기구가 이걸 판단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랬어야죠. 하정우 씨는 업스테이지 주식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일 자문 행위조차도 제가 봤을 땐 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주식 취득에 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하고 네이버에 고지를 하고 정확히는 준법감시센터에 준법감시기구에 고지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맡겼어야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는 만약에 맡겼는데 네이버가 뭡니까? 그래 너 주식 보유해도 돼 한다라면 이건 네이버의 배임 행위가 될 테고 이게 안 알렸다라면 이건 저는 조금은 실제 실정법에 어긋날 수 있는 범법 행위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조금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라면 여러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정황들 업스테이지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업스테이지의 해명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정우의 업스테이지 자문은 네이버에 알렸고 허락 맡았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한 2번 3번 보다 보니까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한 말이 없더라고요. 네. 정작 중요한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아무 말이 없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정우 후보가 이 주식은 업스테이지 설립 시에 받았다. 자문 과정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저희 회계사업계에선 일본 단어인데 왁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 만주라고 하는 걸 설립 시에 받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업스테이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업무 자문에 관해서는 허락을 받았다는데 취득에 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주 중에 4,444주는 이제 이 기간 경과가 됐네 안 됐네 이렇게 4,444주 5,556주가 나뉘는데 그걸로 봐서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하정우 후보의 일관된 여러 가지 답변 해명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이제 분석이나 추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은 신성철 기자가 다음에 알겠습니다. 전부 다 신성철 기자한테 제가 저거 하고요. 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최근 며칠 동안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던데요. 네네. 그거는 쟁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쭉 한번 기사를 보고서 봤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을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로부터 본다라면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이 이렇게 그 이른바 쉼터의 명목으로 상주 공간을 갖춰 놓고서 이것을
그러니까 쉼터 명목으로 임대를 해놓고서 실제로는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실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 네네. 그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오는 답변은 사전에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얻고 했다. 그렇다면 쟁점은 이제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와 같은 공간에서 실제로 이 선거 관련 활동 홍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 이 한동훈 후보의 인지하에 내지는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를 보더라도 조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와 같은 전제를 깐다라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있을 것인지 그건 조금 비법률 전문가인 저로 봤을 때도 조금은 뭐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비춰지네요. 알겠습니다.